자, 독해 빨리 하는 비법 네 번째 강좌입니다. 글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성, 응집성, 일관성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독해 지문은 주제하고요. 그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문장들로 구성이 되죠. 자, 이러한 구체적인 문장들은 통일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수렴해야 됩니다. 자, 이게 통일성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지시어나 연결어 등과 같은 어구의 사용으로 글의 흐름상 내용 간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응집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울러 글의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배열이 돼야 합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속성을 지금 열거를 해 놓은 거고요. 아래쪽에 예를 보시면요. 금연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 먼저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상대방에게 청결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건강과 면역력을 증진시켜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했는데 이때 그것은 뭘 지칭하는 거죠? 금연이겠죠. 자, 게다가 무슨 시그널이죠? 열거의 시그널이죠. 첨가. 흡연을 하지 않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단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주제문이 그래서 금연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가 주제문이 되고요. 첫 번째, 청결한 인상을 준다. 자, 두 번째, 건강해진다. 세 번째, 돈이 절약된다. 자, 이런 이점들을 열거를 한 그런 단문이거든요. 자, 아래쪽 읽어보시면 주제문, 금연에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라는 주제문을 제시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점들을 1, 2, 3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문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를 할 때 먼저라는 연결어를 썼었죠. 먼저, 또한, 게다가. 자, 이러한 연결어들을 사용해서 각 문장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줌으로써 응집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 소재인 금연을 이후의 문장에서 그것과 같은 지시어로 대신함으로써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먼저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통일성은 문장들 사이의 의미적인 연결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상위 주제에 대한 하위 내용들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긴밀하고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지문 내의 모든 문장은 단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수렴되어져야 독자에게 분명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지문의 주제가 두 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통일이 소재 측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소재의 통일성을 보시면요. 독해 지문의 재료가 되는 중심 소재는 주제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장들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면서 지문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예를 통해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자, 지문을 지금 4개로 나눠 놨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이모티콘스죠. 2번 앞부분도 지금 이모티콘스로 소재가 반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nonetheless 하고 나서 research indicates that they are useful tools. 그런데 이때 they도 당연히 뭐겠어요? 이모티콘스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서도 역시 이모티콘스가 한 2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통일성이 지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페이지를 넘기시죠. 자, 초점의 통일성입니다. 글의 중심 소재와 더불어 주제를 이루는 초점 역시 지문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 역시 통일성을 갖는다. 다음에 예를 통해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쭉 읽어왔던 그런 지문이거든요. Public speaking이 is audience center, 청중 중심이란 얘기죠. Because 왜냐면 speakers, 연사들이 listen to their audiences 그랬습니다. 그들의 청중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언제 동안에? during speeches, 연설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1번 문장이 지금 주제문인데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중심 소재가 지금 뭐죠? Public Speaking이죠. Public Speaking의 초점은 특징 정도가 되겠죠. 그 특징이 Audience Centered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이 청중 위주다라는 게 왜 청중 위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스피커스들이 listen to their audiences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청중 중심이다. 그 얘기는 연사가 청중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라는 내용이랑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앞문장 보세요. They monitor audience feedback 그랬죠. 역시 청중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청중들의 피드백을 주시한다 라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요. 오디언스 피드백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주제의 통일성. 지문은 주제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장들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경우를 주제가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문 보시면요. 1번 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당신은 행복을 위한 조건을 살 수 있다. But you can't buy happiness. 하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그런데 2번에서는 It's like playing tennis.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일종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번 보시면 You can't buy the joy of playing tennis at a store. 당신은 가게에서 테니스 하는 즐거움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4번 You can buy the ball and the racket. 볼 살 수 있죠. 라켓 살 수 있죠. But you can't buy the joy of playing. 역시 3번에서 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곁들여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시면요.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learn to train yourself to play. 그래서 당신은 배워야 하고 당신 스스로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행복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문으로 통일성 있게 수렴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통일성의 적용입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유형의 문항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글의 통일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글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문장을 찾는 문항이므로 주제를 구성하는 중심 소재와 초점을 파악하여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ercise 1 한번 풀어보실까요? 3번이요. 그렇죠. 정답이 3번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 자, 이게 중심 소재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는 거. 이게 중심 소재고요. 자, 이게 doesn'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You're being dismissive or arrogant. 그래서 남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만하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1번 보시면 It just reflects a hard fact. 그것은 단지 명백한 사실을 반영하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there are limits. 자, 왜 일부 사람에게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에 해당하는 거죠. There are limits. 한계가 있대요. 어디에? On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에 한계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한계가 있대요. Or develop a relationship with.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에 한계가 있다. 자, 이 부분이 초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요. Some scientists even believe. 그래서 지금 일부 과학자들이 믿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만 읽어보더라도 일종의 연구 실험의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에 기초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 사람들은 맨 뒷부분에 보면
limited naturally by our brains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역시 소재와 초점에 있어서 통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보시면요. The more people you know of different backgrounds, 다른 배경 출신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당신이 알수록 당신의 삶은 더 다채로워진다 라고 해서 일부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소재의 통일성도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역시 초점의 통일성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주제로 수렴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요. 19년 6월이네요. 한번 풀어보시죠. 역시 3번이죠. 같이 한번 보시면요. Words like near and far, 자, 가까운 또는 먼 이런 단어들이요. can mean different things, 다른 걸 의미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 있느냐, and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words like near and far가 지금 중심 소재고요. near나 far와 같은 단어들의 다른 의미, can 이하가 지금 초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if 이해 드는 거죠. If you were at a zoo, 동물원에 있다면 then you might say, 뭐라고 말하냐면 you are near an animal. 당신이 동물과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 If you could reach out,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다면 and touch it through the bars of its cage. 만질 수 있다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Here, 여기서 the word near는요, means an arm's length away. 팔 하나 길이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if you were telling someone,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how to get to your local shop, 그 지역의 가게에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you might call it near. 자, 당신은 nea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f it was a 5-minute walk away. 5분 걸어서 갈 거리에 있다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near와 far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통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3번은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It seems that you had better walk to the shop. 앞에 shop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만 집어넣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편이 낫다. To improve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건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통일성에서 어긋난 문장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자, 두 번째, 응집성입니다. coherence. 글의 내용들 간의 표면적인 연결 관계를 말하는 용어로 문장과 문장이 적절한 지시어나 또 연결어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의 순서 배열 문제 또는 문장 삽입 유형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바로 응집성을 묻는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예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번 시험 잘 봐. 그렇지 않으면 나 창밖으로 뛰어내릴지도 몰라.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연결어가 없으면요. 다소 문맥이 느슨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 잘 봐. 나 창밖으로 뛰어내릴지도 몰라. 이와 같은 연결어를 사용함으로써 글의 응집력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 연결어의 종류에 대해서 쭉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죠. 자, 후다닥 찾읍시다. 옆접의 연결어 뭐가 보입니까? in과 therefore 있죠. 예시 for example, 재진술 in other words, 첨가 additionally.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연결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있죠? however 있죠. 그 다음 문장 앞에 in fact가 있죠. 그래서 지금 문장들이 이런 연결어들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응집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In fact 이하 문장도요. Many people do not believe that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삶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한 거라고 믿지 않는다죠. 그 다음 문장은 Life is about, 삶은 뭐에 관한 거다?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에 관한 거다. 삶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in fact가 포함된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하고는 not A but B 정도의 의미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실전 적용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고2 모의고사 38번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같이 보시니까요. 자, 하지만 그러면서요. 이게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잖아요. 그 다음에 today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은 오늘날 이전, 즉 과거의 어느 시점하고 시간상의 비교 대조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전의 내용들은 당연히 과거의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뒤의 내용은요.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동사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4번 언저리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4번 뒤에 문장이 짧잖아요. 그런데 동사 시제만 보니까 지금 과거 시제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5번 뒷문장이 지금 현재 시제가 쓰였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5번 이전 내용이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자, 확인차 4번 이전 문장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과거 시제가 쓰였죠? 자, 그러면 3번 이전 내용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 앞쪽에 지금 숫자가 눈에 들어오죠? 지금 이 시제들이 1956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38번은요. 역접의 연결사 yet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상의 비교 대조를 하는 그런 전개 방식을 힌트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 일관성은 통일성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글의 부분과 부분과의 일관된 질서를 말하며 연결어나 지시어를 사용해서 역시 응집성하고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연결어나 지시어. 그래서 연결고리 앞 뒤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 내용과 내용 사이의 긴밀함까지를 포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수능과 관련된 유형은요. 문장 삽입하고 순서 배열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삽입하고 순서 배열 문제 풀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대명사나 지시사죠. 그리고 관사죠. 어냐, 더냐. 자, 이런 것들이 형식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요. 내용상의 연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를 비롯해서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연결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실전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연결어를 제외한 세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 1번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수학식을 써야 된다면 You probably wouldn't write 자, 28 plus 14 equals 42라고 쓰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2번에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그랬는데 이때 it은 뭘 가리키죠? 그렇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칭하고 있죠. 그것을 다음 문장에서 it으로 받았습니다. 일관된 문장의 연결이라는 거고요. 자, 2번 보시죠. One well-know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in 2016. 자, 이게 demonstrated that 뭘 보여주냐면 youth are easily fooled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쉽게 속는데요. 뭐에 의해서? by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특히 언제? when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s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가 소셜미디어 채널로부터 나올 때. 자, 이 문장에서도 when 다음에 지금 it이 지칭하는 게 뭐죠? 그렇죠. misinformation을 지금 대명사 it으로 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으로 가서 This weakness is not found only in youth, however. 자, 이러한 약점은 그랬는데 지금 this라는 지시 형용사가 쓰였죠. 이러한이란 어떤 걸 말하겠어요? 그러면 easily fooled by misinformation 하는 약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이렇게 지시사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 관사 보시죠. She saw a horse coming towards them. 그래서 지금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a horse가 쓰였죠. 그런데 2번에 가서 on the horse
그 말 위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언급된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키가 되고 있죠. 넘기시죠. 자, 패러프레이징입니다. 1번 보시면 choosing similar friends can have a rationale. 그래서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2번에서 자, choosing similar friends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됐는지 찾아보세요. 그렇죠. associate with similar individual로 패러프레이즈가 됐죠. 자, 두 번째 거는요. 이 정보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1번은 obtain을 썼죠. 2번은 뭘 썼죠? gain을 썼죠. 3번은 뭘 썼죠? getting을 썼죠. 좋습니다. exercise 3를 보실까요? Children are much more resistant to 저항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Giving something to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어떤 걸 주는 거를 저항한답니다. 뭐보다? Than to helping them. 도와주는 것보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요. 누군가에게 주는 거에 저항한다라는 내용 있죠? 자, 이 내용이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됐죠? 그렇죠. Not willing to share their toys with others가 됐죠. 그러면 1번 문장에서 helping them 있죠. 끝부분에. helping them은 어떻게 패러프레이즈가 됐죠? 그렇죠. support each other in difficult situations가 되는 거죠.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 실전 적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복습을 하시고 집에서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독발법 네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